펜타곤 회의실이 폭소로 가득 찼습니다. 32살 분석관이 12명의 장성 앞에서 폭탄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6개월 내에 붕괴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동북아의 새로운 중심이 됩니다. CIA 국장이 테이블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한국, 인구 5천만 작은 나라가? 하지만 그 예측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비웃던 12명은 결국 만장일치로 인정했습니다. 도대체 그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2025년 10월 17일 오후 3시 15분 펜타곤 작전회의실. 저는 12명의 장성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카터, 32살,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 분석관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중국이 6개월 내에 붕괴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3초 후 폭소가 터졌습니다. 하하, 중국이 무너진다고? 로버트 스미스 CIA 국장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카터, 자네 정신 괜찮나? 다른 장성들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동북아의 새로운 중심이 됩니다. 이번엔 더 큰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국, 마크 데이비스 장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구 5천만 작은 나라가?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중국 경제 지표 4개입니다. 제조업 지수, 금융 안정성, 수출 규모, 외환 보유고. 그래프가 모두 급락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72시간 동안 동시에 12.7% 떨어졌습니다. 로버트가 손을 저었습니다. 중국은 항상 조정기를 겪어. 2015년도 넘겼고 2018년도 버텼어.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991년 소련 붕괴 직전 패턴입니다. 두 개의 그래프가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반박이 쏟아졌습니다. 소련과 중국은 달라. 제임스 윌슨 장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 GDP는 18조 달러야. 세계 2위야. 14억 인구야. 소련하고 비교가 안 돼.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부채는 비교가 됩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떴습니다. 중국 전체 부채 52조 달러, GDP의 289%입니다. 그중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지난 6개월간 35% 폭락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베이징 마이너스 32%, 상하이 마이너스 38%, 선전 마이너스 41%. 카터, 로버트가 일어섰습니다.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을 것 같나? 그들은 수조 달러를 풀 수 있어. 이미 여러 번 해왔어.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의 긴급 유동성 지원 2.7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540조 원입니다. 2.7조? 몇몇 장성이 놀랐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 문제는 그게 3주 전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2.7조를 투입했는데도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표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기 변동일 뿐이야. 중국은 통제 경제야. 언론도 통제하고 자본도 통제해. 서방과는 다르다고.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통제가 강할수록 균열은 급격합니다. 소련이 그랬어요. 표면은 안정적이었지만 내부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소련 타령 그만해. 데이비스 장군이 소리쳤습니다. 중국은 소련이 아니야. 시장 경제도 있고 글로벌 무역도 하고 있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이 자료들을 모두 삭제했을까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삭제? 윌슨 장군이 물었습니다. 3주 전 베이징 시간 새벽 2시, 중국 정부가 일괄 삭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문서들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중앙은행 긴급 지원 보고서, 군수업체 생산 차질 보고서, 당 내부 권력 갈등 문건, 모두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확보했습니다. 로버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확보했나?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위는 확인됐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라 첸. CIA 중국 담당 분석관이었습니다. 30대 후반, 중국계 미국인. 15년간 중국 경제를 분석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카터 분석관. 사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삭제된 문건의 포맷을 확인했나요? 확인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도장, 서명, 문서번호 모두 실제와 일치합니다.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신뢰할 만합니다. 로버트가 사라를 쏘아봤습니다. 첸, 자네까지? 저는 데이터를 봅니다. 사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카터 분석관의 데이터는 검증 가능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좋아. 제임스 윌리엄스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60대 중반, 30년 경력의 베테랑. 중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치자. 하지만 왜 한국인가? 미국이 있잖아. 우리가 70년간 동북아를 지켜왔어. 왜 갑자기 한국? 이것이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열었습니다. 중국이 무너지면 북한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89%입니다. 석유 100%, 식량 73%, 기계 97%. 모두 중국에서 옵니다. 중국이 흔들리면 북한은 즉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개입하는 거 아닌가? 데이비스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안정화시키면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리가 문제입니다. 지리도를 띄웠습니다. 워싱턴에서 평양까지 11,000km. 72시간 만에 30만 톤의 구호 물자를 보낼 수 있으니까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195km입니다. 육로로 3시간이면 됩니다. 장성들이 침묵했습니다. 게다가 언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했습니다. 북한 주민 2,500만 명과 소통하려면 통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같은 언어를 씁니다. 문화적 이해도 다릅니다. 한국은 같은 민족입니다. 신뢰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윌슨 장군이 반박했습니다. 한국 군대가 북한 전체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한국군은 50만이야. 북한 면적은 남한보다 넓어. 한국은 이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15만 명의 평화유지군, 300만 명 수용시설, 6단계 대응 시나리오,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돼. 로버트가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언제 그런 준비를 했다는 거야? 우리도 모르는데. 10년 전부터입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015년부터 한국은 비밀리에 준비해왔습니다. 증거는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생존 한계 96시간입니다. 96시간. 여러 장성이 되물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식량과 석유 공급이 끊기면 북한은 96시간 안에 심각한 위기를 겪습니다. 식량 비축량 12일, 석유 비축량 4일, 정부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96시간입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96시간 안에 대응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11,000km 거리를, 30만 톤의 물자를, 2,500만 명을 위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카터, 한국의 준비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게.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동북부, 북한, 한반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이 무너지면 동북 삼성도 혼란에 빠집니다. 1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개입하려 할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미국은 11,000km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공백을 누가 채울 것인가? 이것이 진짜 질문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사라 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저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11명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비웃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시계를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모이겠네. 카터, 한국 측 증거를 준비해 오게. 예, 장관님.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사라가 다가왔습니다. 데이비드. 사라, 당신 혼자야. 알지? 사라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12명 중 나만 당신 편이야. 알아요.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한국이 직접 말할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국방정보본부 이준호 대령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내일 화상 연결을 준비했어요. 이준호 대령이 직접 설명할 겁니다. 사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동의했어? 예.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 다시 같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12명의 장성, 사라, 그리고 저. 하지만 오늘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화상 연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먼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카터, 외국 정보기관을 회의에 부르다니. 정신이 있나? 한국은 동맹국입니다. 장관이 로버트를 제지했습니다. 듣기나 하세. 저는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화상 연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 군복 차림. 날카로운 눈빛.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 이준호 대령입니다. 이준호 대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장관이 답했습니다. 윌리엄스 국방장관이요. 한국의 협조에 감사하오. 카터 분석관에게 북한 급변 사태 대비 계획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시오. 미국은 중국이 붕괴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직격탄이었습니다. 장성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로버트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검토 중이오. 검토가 아닙니다. 이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현실입니다. 회의실이 긴장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3개월 전부터 중국 붕괴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이준호가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북중 국경 물동량입니다. 단둥신 위주 철도 화물. 그래프가 급락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대비 47% 감소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관련 물자는 68% 급락했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식량 지원도 줄었습니다. 이준호가 다음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평소 월 22만 톤, 현재 월 9만 톤, 59% 감소입니다. 데이비스 장군이 물었습니다. 왜 줄어드는 건가? 중국이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준호가 답했습니다. 중국 자체가 식량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곡물 수입량. 전년 대비 73% 증가했습니다. 자국 소비도 부족한데 북한까지 지원할 여력이 없습니다. 윌슨 장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게 버티고 있나?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호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북한 주요 공장 가동률. 현재 27%입니다. 전력 생산량. 평소의 43%입니다. 평양 시내 전력 공급 시간. 하루 5시간입니다. 충격적인 숫자들이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중국의 생명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준호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 줄이 끊어지면 96시간입니다. 96시간 후 북한 정부 기능이 마비됩니다. 로버트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추측 아닌가? 아닙니다. 이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산입니다. 새로운 자료가 공유되었습니다. 북한 식량 비축량 12일분입니다. 석유 비축량 4일분입니다. 정부 청사 비상발전기 연료 7일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바닥나는 시점이 96시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북한 주민들의 인식입니다. 이준호가 계속했습니다. 최근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북한 내부에서 중국에 대한 원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난을 중국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체제에 치명적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미국과 한국 탓으로 돌렸는데 이제 중국까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가 질문했습니다. 대령님, 북한 지도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패닉 상태입니다. 이준호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김정은은 최근 3주간 경제 관료들과 14번 회의를 했습니다. 평소 월 2회, 3회인데 급증한 겁니다.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장관이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령, 한국은 이 상황에 대비가 되어 있다고 했소.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했소? 이준호가 잠시 화면 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메라를 봤습니다. 6단계 계획입니다. 새로운 문서가 공유되었습니다. 1단계, 조기 경보. 이미 가동 중입니다. 북중 국경 47개 거점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인공위성 15기가 실시간 추적 중입니다. 숫자가 구체적이었습니다. 2단계, 인도적 지원. 이준호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300만 명 수용시설입니다. 사진에는 거대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11개 지역, 52개 수용소입니다. 이미 건설 완료 상태입니다. 장성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300만. 데이비스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 많은 시설을 언제 지었나? 2017년부터입니다. 이준호가 답했습니다. 8년간 준비했습니다. 3단계, 치안 유지. 15만 명 평화유지군입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정예 부대입니다. 북한 주요 도시 23곳에 배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윌슨이 물었습니다. 15만이면 한국군 전체의 30%야. 본국 방어는? 미군이 있습니다. 이준호가 답했습니다. 주한미군 28,500명이 한국 방어를 맡고 한국군은 북한 안정화에 집중합니다. 역할 분담입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단계, 핵시설 관리. 이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영변 핵단지를 포함한 북한 핵시설 17곳, 정밀 지도와 안전관리 절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IAEA와 공조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로버트가 놀랐습니다. IAEA가 동의했어? 예. 이준호가 확인했습니다. 2021년부터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5단계, 경제 통합. 10년 계획입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북한 GDP를 연평균 15% 성장시킵니다. 도로, 철도, 전력, 통신 인프라를 3년 내에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6단계, 국제협력. 미국, 일본, EU와의 공조 시스템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모든 설명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령, 이 모든 계획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가? 예. 이준호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설, 인력, 예산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의지도 확고합니다. 로버트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동의할까? 막대한 비용인데? 2024년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준호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통일이 필요한가? 71% 찬성. 통일 비용 부담 의향. 58% 찬성. 세금을 더 낼 수 있는가? 51% 찬성.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한국 국민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준호가 강조했습니다. 사라가 질문했습니다. 대령님, 한국의 경제적 역량은 어떻습니까? 북한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한국 GDP는 북한의 64배입니다. 이준호가 답했습니다. 독일 통일 당시 서독과 동독의 GDP 비율은 7.5대 1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보다 8배 이상 여유가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독일의 실수를 연구했습니다. 급격한 통합이 아니라 단계적 접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대령, 솔직히 말해주시오.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있소? 이준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 헌법 제3조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북한도 한국 땅입니다. 법적으로, 정서적으로, 역사적으로 70년간 떨어져 살았지만 같은 민족입니다. 이산가족 3만 가구가 아직도 상봉을 기다립니다. 이준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한국에게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숙명입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연결이 끝나고 이준호가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장성들은 서로를 봤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사라가 조용히 저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2명이야. 하지만 저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내일은 대만 차례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내일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사라가 들어왔습니다. 데이비드. 사라. 그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 회의 어땠어? 당신도 봤잖아요. 제가 답했습니다. 여전히 11명이 반대야. 하지만 적어도 비웃지는 않았어. 사라가 말했습니다. 이준호 대령의 발표는 임팩트가 있었어. 그래도 부족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와 계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중국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 중국군 정보요. 제가 답했습니다. 중국이 실제로 무너지고 있다는 군사적 증거. 대만. 예. 내일 천밍화 소령과 연결합니다.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밍화. 대만 정보국의 에이스지. 맞아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20년간 중국군을 추적한 전문가예요. 사라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솔직히 말해줘. 당신은 정말 확신해? 뭐요? 중국이 6개월 내에 무너질 거라는 것. 저는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확신합니다. 왜? 모든 패턴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경제 지표, 삭제된 문건, 북한 징후. 모든 것이 같은 방향을 가리켜요. 그리고 한국이 중심이 될 거라는 것도? 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리, 경제, 준비 상태. 모든 면에서 한국이 최적입니다. 사라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 장성들을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을 거야. 압니다. 특히 로버트는 절대 안 넘어올 거야. 알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2명 전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과반만 넘으면 돼요. 7명. 사라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2명. 5명 더 필요하네. 정확합니다. 어떻게 할 건데? 하나씩 전향시킬 겁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내일 천밍화가 중국군 붕괴를 증명하면 3명은 흔들릴 거예요. 그 다음엔 중국 내부자를 부릅니다. 사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부자? 왕리. 제가 이름을 말했습니다. 중국 재정부 전 차관. 3개월 전 미국으로 망명했어요. 그 사람을 섭외했어? 예. 모레 화상 연결합니다. 사라가 감탄했습니다. 당신 진짜 준비했구나. 3주 전부터요. 저는 파일들을 보여줬습니다. 천밍화, 왕리, 그리고 일본 다나카 유지. 일본. 예. 일본 방위성 분석관이에요. 그가 증언할 겁니다. 뭘? 일본은 할 수 없다고. 사라가 이해했습니다. 속어법이구나. 미국도 안 돼. 일본도 안 돼. 그럼 한국만 남는다? 정확합니다. 제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AI예요. AI? 국방부 전략 시뮬레이션 AI. 아틀라스. 47개 변수를 입력해서 객관적 결과를 보여줄 겁니다. 사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정말 치밀하네. 감사합니다.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행운을 빌어. 고마워요, 사라.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6개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6개월 후면 모든 게 바뀔 거야. 그리고 저는 다시 자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내일의 전투를 위해. 다음 날 오전 10시. 회의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어제보다 분위기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적어도 비웃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1명이 회의적이었습니다.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카터, 오늘은 무엇을 준비했나? 대만 정보국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중국군의 실제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버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만. 그들이야 중국을 나쁘게 말하고 싶겠지. 데이터를 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화상 연결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 군복 차림. 날카로운 눈빛과 짧은 머리. 천밍화 소령입니다. 대만 국방부 정보국. 천밍화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장관이 답했습니다. 윌리엄스 장관이요. 협조에 감사하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천밍화가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중국 해군의 현재 상황입니다. 위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항공모함이 보였습니다. 랴오닝함.
중국 1호 항공모함입니다.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엔진실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기 터빈 과열입니다. 3주째 항구에 정박 중입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산둥함 2호 항공모함입니다. 함재기 착륙 시스템 고장입니다. 전투기 운용 능력이 47%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데이비스 장군이 물었습니다. 일시적 고장 아닌가? 3개월째입니다. 천밍화가 답했습니다. 수리 부품이 없습니다. 왜? 경제 위기로 국방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방비. 공식 발표는 전년 대비 7% 증가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12% 감소했습니다. 감소? 윌슨 장군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나? 군부대 급여 지급 기록입니다. 천밍화가 설명했습니다. 중국군 장병급여가 3개월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부 부대는 급여를 50%만 받았습니다. 충격적인 정보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연료입니다. 천밍화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공군 기지 연료 저장량. 평시 대비 31% 수준입니다. 훈련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위성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공군 기지가 보였습니다. 전투기들이 경납고에 그대로 있습니다. 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버트가 반박했습니다. 훈련 스케줄 변경일 수도 있어. 6개월째입니다. 천밍화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다음은 미사일입니다. 중국 남부의 위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둥펑-21D. 대함 탄도미사일입니다. 미사일 기지가 보였습니다. 전체 배치 수량 72기 중 31기가 정비 중입니다. 43%가 작동 불가 상태입니다. 43%? 여러 장성이 놀랐습니다. 정비 부품 부족과 기술 인력 감축 때문입니다. 천밍화가 설명했습니다. 잠수함은 더 심각합니다.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핵잠수함 영구 III급. 총 6척입니다. 현재 가동 가능한 것은 2척뿐입니다. 나머지 4척은 엔진 고장으로 정박 중입니다. 사라가 질문했습니다. 소우령님,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습니까? 천밍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현재 중국군은 대만 해협을 건널 능력이 없습니다. 상륙함도 문제입니다. 새로운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075형 강습 상륙함 3척. 모두 기계 결함입니다. 엔진 과열, 전기 시스템 고장, 램프 작동 불량. 3척 전부 항구에 묶여 있습니다. 회의실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연일 대만 관련 무력 사용을 언급합니다. 천밍화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군사 능력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패턴입니다. 정상적인 침공 준비라면 장비를 먼저 점검하고 수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소령의 판단은 내부 혼란을 감추기 위한 외부 긴장 조성입니다. 천밍화가 단언했습니다. 실제 침공 능력은 없지만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왜? 통제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밍화가 설명했습니다. 강경 발언만 지속하다가 실제 행동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치명적입니다. 데이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중국이 정말 약해졌다는 건가? 약해진 정도가 아닙니다. 천밍화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붕괴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긴장했습니다. 마지막 자료입니다. 천밍화가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중국군 내부 통신 감청 결과입니다. 현장 지휘관들 사이에서 혼란과 불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장비 고장에 대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상급 부대로부터 명확한 지시도 없습니다. 사기가 급속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탈영자 수, 전년 대비 340%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만 해협 인근 부대의 이탈이 심각합니다. 윌슨 장군이 중얼거렸습니다. 340%. 중국 지도부는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천밍화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서 국방비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악순환입니다. 연결이 끝나기 전 천밍화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중국군은 현재 외부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국 방어도 의문입니다. 30일 안에 더 악화될 것입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장성 3명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저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5명이야. 저를 포함해서 5명. 과반까지 2명 남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점심 식사 후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로버트가 먼저 공격했습니다. 카터, 대만은 중국의 적이야. 당연히 나쁘게 말하겠지. 객관성이 없어.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중국 내부자를 모셨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내부자? 예. 저는 화상 연결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 민간인 복장. 피곤해 보이는 얼굴. 왕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재정부 전 차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왕 선생, 신변은 안전한가? 미국 정부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왕리가 답했습니다. 3개월 전 망명했습니다. 왜 망명했소? 두려웠습니다. 왕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본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왕리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중국의 끝을 봤습니다. 회의실이 긴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오. 중국 재정 상황입니다. 왕리가 자료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통계는 거짓입니다. GDP 성장률 5.2%. 거짓입니다. 실제는 마이너스 2.3%입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국가 부채 52조 달러? 이것도 거짓입니다. 실제는 74조 달러입니다. 74조? 데이비스가 놀랐습니다. GDP의 411%입니다. 왕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스 위기 때가 180%였습니다. 중국은 그 2배가 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지방정부 부채입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공식 발표는 GDP의 127%입니다. 실제는 243%입니다. 거의 2배를 숨겼습니다. 왕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6개월 전입니다. 비밀회의가 열렸습니다. 최고 지도부만 참석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진실을 받습니다. 무엇을? 장관이 물었습니다. 공포를 받습니다. 왕리가 답했습니다. 지도부도 해법이 없었습니다. 회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오. 재정총리가 보고했습니다. 왕리가 회상했습니다. 국가 세수가 전년 대비 34%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지출은 17% 증가했습니다. 적자가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말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빠르게 줄고 있다고. 공식 발표는 3.2조 달러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 가능한 금액은 1.7조 달러뿐입니다. 나머지는 환수 불가능한 대출입니다. 로버트가 끼어들었습니다. 왕 선생, 증거가 있소? 왕리가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회의록 사본이었습니다. 중국어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15일 정치국 상무위원회 긴급 재정회의. 날짜와 직인이 선명했습니다. 진품입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사라가 화면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포맷이 맞습니다. 그녀가 확인했습니다. 도장도 실제입니다. 왕리가 계속했습니다. 회의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30일. 왕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정총리가 말했습니다. 30일 안에 2.7조 위안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고.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중앙은행이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왕리가 답했습니다. 재정총리와 중앙은행 총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주석이 중재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2.7조 위안을 강제로 투입했습니다. 왕리가 설명했습니다. 중앙은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3주 만에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왕리가 최근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4대 은행 부실 채권 비율입니다. 공식 발표는 2.3%입니다. 실제는 37%입니다. 37%. 여러 장성이 동시에 놀랐습니다. 중국 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4개 은행 모두 부실 채권이 30% 이상입니다. 이미 사실상 파산 상태입니다. 윌슨 장군이 물었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는 건가? 정부가 떠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리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한계입니다. 30일. 왕리가 다시 그 숫자를 말했습니다. 30일 안에 중국 금융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제가 떠난 게 3개월 전입니다. 그때 이미 60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30일 남았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왕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산당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강경파와 온건파가 싸우고 있습니다. 강경파는 대만 침공으로 관심을 돌리자고 합니다. 온건파는 경제 회복에 집중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둘 다 해법이 없습니다. 대만 침공은 군사력이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경제 회복은 돈이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왕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중국은 끝입니다. 30일 안에 무너집니다. 저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연결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장성 2명이 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7명. 과반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필요했습니다. 만장일치를 원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로버트가 여전히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좋아. 중국이 어렵다고 치자.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왜 한국이야? 일본은 어때? 일본 GDP는 한국의 2.4배야. 인구도 2배 이상이고. 저는 기다렸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화상 연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 안경을 쓴 학자 같은 인상. 다나카 유지입니다. 그가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통역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방위성 전략 분석관입니다. 장관이 답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듣고 싶소. 다나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본은 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북한 안정화입니다. 다나카가 답했습니다. 동북아 질서 재편입니다. 중국 붕괴 대응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로버트가 놀랐습니다. 왜 못합니까? 일본은 경제 대국이지 않습니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나카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군사적 제약입니다. 일본은 전수 방어만 가능합니다. 헌법 구조 때문입니다. 해외 파병에 심각한 제약이 있습니다. 북한에 평화유지군을 보내는 것조차 헌법 위반 논란이 있습니다. 국회 통과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나카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북한 안정화를 위한 자위대 파견. 반대 73%, 찬성 19%입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둘째, 역사적 부담입니다. 다나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일본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반도를 지배했습니다. 식민 통치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를 기억합니다. 일본군이 북한에 들어가면 저항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뢰가 없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북한 탈북자 대상 설문조사입니다. 일본의 북한 개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반대 89%, 찬성 4%입니다. 충격적인 수치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일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나카가 단언했습니다. 셋째,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일본은 중국과 복잡한 관계입니다. 경제적으로 깊이 얽혀 있습니다.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대중국 수출, 전체의 21%입니다. 수입은 24%입니다. 중국이 무너지면 일본도 타격을 받습니다. 북한까지 떠안을 여력이 없습니다. 다나카가 잠시 멈췄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 이미 결론을 냈습니다. 북한 문제는 한국에 맡긴다. 일본은 후방 지원만 한다. 직접 개입은 하지 않는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다나카가 답했습니다. 일본은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3가지 모두 있습니다. 다나카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일 비교 분석입니다. 표가 나타났습니다. 군사 파병 능력 한국 85점, 일본 23점.
역사적 수용성 한국 94점, 일본 11점. 지리적 접근성 한국 98점, 일본 67점. 언어 소통 한국 100점, 일본 3점. 국민 지지도 한국 71점, 일본 19점.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이 일은 한국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뒤에서 돕겠습니다. 자금 지원, 기술 지원, 외교 지원. 하지만 주도권은 한국이어야 합니다. 로버트가 마지막 저항을 했습니다. 다나카 씨, 일본이 정말 원하는 건 한국이 강해지는 걸 막는 거 아닙니까? 다나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중국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일본 혼자서는 역부족입니다. 한국이 강해지는 것이 일본의 안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강한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일본의 국익입니다. 다나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1,000km 떨어진 미국이 동북아를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 역할을 하면 미국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국의 성공이 미국의 성공입니다. 연결이 끝났습니다. 장관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까지 인정하는군. 데이비스 장군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한국밖에 없나 보네. 또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명. 이제 로버트와 그의 측근 3명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저는 최종 카드를 꺼낼 준비를 했습니다. 장관님, 제가 말했습니다. 지난 3일간 여러 증거를 보셨습니다. 중국 경제 붕괴, 군사력 약화, 내부자 증언, 북한 96시간 한계, 한국의 준비, 일본의 포기. 하지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로버트를 봤습니다. 그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AI에게 물었습니다. AI? 장관이 물었습니다. 아틀라스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국방부 전략 분석 AI입니다. 47개 변수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AI 분석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경제, 군사, 지리, 언어, 역사, 국민 여론, 국제 관계.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인간의 편견을 배제했습니다. 저는 결과를 띄웠습니다. 동북아 질서 재편 시나리오 분석, 중국 붕괴 시 최적 대응 주체.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71%, 미국 18%, 일본 7%, 러시아 3%, 기타 1%.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71%입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AI가 계산한 결과입니다. 한국이 동북아 새 질서를 주도할 확률이 71%입니다. 로버트가 일어났습니다. AI도 프로그래밍하기 나름이야. 자네가 원하는 결과를 내도록 조작했을 거야. 확인하시겠습니까?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입력 변수 47개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계산 과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세 분석을 띄웠습니다. 변수 1 지리적 거리. 서울 평양 195km, 도쿄 평양 1293km, 워싱턴 평양 11,043km. 점수 한국 100, 일본 85, 미국 32. 변수 2 언어 소통. 한국어 북한어 100% 일치. 일본어 이해도 2%. 영어 이해도 0.3%. 점수 한국 100, 일본 2, 미국 0. 변수 3 군사 파병 능력. 한국 15만 평화유지군 준비. 미국 원거리 보급 한계. 일본 헌법 제약. 점수 한국 94, 미국 67, 일본 23. 변수 4 경제 흡수 역량. 한국 GDP, 북한 GDP 64배. 재정 여력 충분. 기술 수준 최고. 점수 한국 89, 미국 71, 일본 68.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47개 모두. 로버트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종합 점수입니다. 최종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91.3점, 미국 53.7점, 일본 41점, 2점, 러시아 28.4점, 91.3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미국은 53.7점입니다. 일본은 41.2점입니다. 격차가 명확합니다. 사라가 질문했습니다. AI가 고려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입니까? 준비 상태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10년간 준비했습니다. 300만 수용시설, 15만 평화유지군, 6단계 계획.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준비가 없습니다. 위기가 터지면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96시간입니다. 96시간 안에 북한이 무너집니다. 준비된 국가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AI는 시간대별 예측도 했나? 예. 저는 타임라인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30일 중국 금융 시스템 붕괴, 60일 북한 식량 위기 심화, 90일 중국 정치 혼란 가속, 120일 북한 급변 사태 발생, 150일 한국 주도 안정화 작업 시작, 180일 새로운 동북아 질서 형성. 6개월입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6개월 안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윌슨 장군이 말했습니다. AI 결과가 설득력 있네. 데이비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1%라. 거의 확실하다는 거잖아. 한 명씩. 장성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9명이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로버츠와 그의 측근 2명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로버츠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AI는 AI일 뿐이야. 실제 세계는 더 복잡해.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로버츠, 그만. 하지만 장관님, 증거는 충분해.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무너지고 있어. 한국이 가장 준비되어 있어. 미국은 이를 지원해야 해.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카터, 훌륭한 분석이었네. 감사합니다, 장관님. 내일 대통령께 보고하겠네. 한국과의 새로운 협력 체계를 제안하겠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예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사라가 다가왔습니다. 데이비드, 해냈어. 아직 아니에요. 제가 답했습니다. 로버트가 남았어요. 그 사람은 포기 안 할 거야. 알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겼어요. 9명이면 충분합니다. 사라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해. 고마워요, 사라. 처음부터 믿어줘서. 당신 데이터가 좋았어. 그녀가 웃었습니다. 이제 뭐 할 거야? 기다립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6개월. AI 예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제 예측으로부터 정확히 9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5시 17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라였습니다. 데이비드, 일어나.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중국이야. 정말로 무너지고 있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응. 베이징 시간 오후 6시 15분 전이야. 중국 중앙은행이 긴급 성명 발표했어. 모든 금융거래 72시간 정지.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72시간. 맞아. 은행 문을 닫았어. 사라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상하이 증시 마이너스 23% 폭락 후 거래 정지. ATM도 전부 멈췄어. 도시 곳곳에서 사람들이 은행으로 몰려들고 있어. 저는 옷을 입으며 물었습니다. 왕리가 말한 30일이었죠? 그래. 정확히 맞았어. 사라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94일 전 회의에서 왕리가 말했잖아. 당시 이미 60일 남았다고. 거기서 30일 더 지나면. 정확히 오늘이야. 저는 펜타곤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인데도 건물 전체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작전실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관, 12명의 장성, 수십 명의 분석관. 모두 대형 스크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실시간 영상이었습니다. 거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은행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일부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카터,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자네 예측이 맞았어. 중국이 정말 무너지고 있어. 로버트도 저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30일. 정확히 맞았군. 저는 상황판을 봤습니다.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4대 은행 거래 정지, 위안화 가치 마이너스 17% 폭락, 외환 보유고 긴급 투입 2,400억 달러,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비상사태 선포. 북한은? 제가 물었습니다. 사라가 다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북중 국경 물동량 완전 중단. 3시간 전부터야. 식량 운송 트럭 전부 멈췄어. 제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96시간.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96시간 후 북한이 붕괴합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과 연결하게 화상 연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준호 대령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대령이 아니었습니다. 이준호 소장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진급했습니다. 소장님, 상황은? 장관이 물었습니다. 작전 개시 준비 완료했습니다. 이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15만 평화유지군 대기 중. 300만 수용시설 가동 준비. 의료팀 2만 3천 명 배치 완료. 식량 72만 톤 수송 대기. 모든 것이 정확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 전 회의에서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북한 상황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이준호가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평양 전력 공급 중단 6시간째. 주요 공장 가동 전면 정지. 식량 배급소 20회국 폐쇄. 96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93시간 27분. 실시간으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은? 장관이 물었습니다. 대통령 긴급 담화가 1시간 후 있습니다. 이준호가 답했습니다. 평화적 안정화 작전 개시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국제사회 지지는? 일본이 전폭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이유도 찬성 입장입니다.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가 12시간 후 소집됩니다. 미국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관이 화면 밖 참모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전폭 지원한다. 주한미군 28,500명 전원 한국 방어 임무 전환. 한국군이 북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군 수송기 47대 지원. 의료 물자 추가 공급. 이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장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작전이 아니오.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작전이오. 미국도 함께하겠소. 이준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네, 함께하겠습니다. 정확히 4일 후 북한 급변 사태가 시작됐습니다. 평양 정부 청사의 전력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통신망이 마비됐습니다. 식량 배급 시스템이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이준호 소장이 실시간으로 보고했습니다. 1단계 개시. 인도적 지원 시작합니다. 한국 공군 수송기 23대가 이륙했습니다. 미군 수송기 47대가 함께 출격했습니다. 평양 순환공항 접근 중. 북한 측 교신 없음. 계획대로 착륙합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첫 수송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군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총은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량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접촉. 이준호가 보고했습니다. 북한 주민 약 300명 공항 주변 집결. 적대 행위 없음. 식량 배분 시작합니다. 화면으로 장면이 중계됐습니다. 한국군이 쌀 포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울고 있었습니다. 2단계 개시. 주요 도시 진입. 15만 평화유지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함흥, 청진, 신의주. 23개 주요 도시로 동시 진입했습니다. 저항은? 장관이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이준호가 답했습니다. 북한군 대부분 부대 이탈 상태. 일부는 오히려 협조하고 있습니다. 식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상황이었습니다. 3단계 개시. 핵시설 확보. 특수부대가 영변 핵단지로 향했습니다. IAEA 사찰단이 함께했습니다. 영변 도착. 시설 확보 완료. 방사능 수치 정상. 안전관리 절차 가동.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준비한 대로였습니다. 72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북한 전역이 한국의 관리하에 들어갔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었습니다. 유혈 충돌 제로. 민간인 사상자 제로.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작전 개시 9일째.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북한 주민 247만 명 구호 완료. 수용시설 가동률 67%. 의료 지원 14만 건. 치안 안정 92%. 핵시설 안전관리 100%. 숫자들이 명확했습니다. 중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인도적 개입을 지지합니다. 놀라운 발언이었습니다. 중국 자체가 혼란 상태였지만 한국의 작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일본 대표가 이어서 발언했습니다.
일본은 17억 달러 긴급 지원을 약속합니다. 한국의 평화 작전을 전폭 지지합니다. 다나카의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도 놀랍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한국 주도 안정화를 환영합니다. 국경안보 협력을 제안합니다. 미국 대표가 마지막으로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시작입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평화와 번영의 시대입니다. 만장일치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847호. 대한민국의 한반도 평화 안정화 작전을 승인한다.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펜타곤 복도에서 로버트를 만났습니다. 그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카터. 예, 국장님. 로버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네. 저는 놀랐습니다. 자네가 옳았어. 로버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 붕괴 30일 96시간 한국의 준비. 모든 게 자네 예측대로였어. 미안하네. 처음에 비웃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의심이었습니다. 아니야. 로버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네는 데이터를 봤어. 난 편견을 봤지. 자네가 더 나은 분석관이야.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배웁니다. 로버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32년간 이 일을 해왔어. 하지만 오늘 깨달았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걸. 미국이 모든 걸 주도하던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협력의 시대야. 한국 같은 동맹이 중심이 되는 시대. 그가 멀리를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틀린 게 하나 있어. 뭡니까? 자넨 6개월이라고 했지. 로버트가 웃었습니다. 4개월 만에 끝났어. 한국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준비되어 있었거든. 저도 웃었습니다. 그건 저도 놀랐습니다. 작전 개시 44일째. 서울에서 동북아 평화회담이 열렸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5개국 외교 수장이 모였습니다. 저도 미국 대표단으로 참석했습니다. 사라와 함께였습니다. 회의장 밖에서 우리는 이준호 소장을 만났습니다. 소장님, 카터 분석관.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성공적인 작전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덕분입니다. 이준호가 답했습니다. 카터 분석관이 미국을 설득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준비는 한국이 했습니다. 준비가 전부였어요. 사라가 끼어들었습니다. 10년간 준비하셨다면서요? 예.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한국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너무 이르다, 현실성 없다, 예산 낭비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했습니다. 언젠가는 필요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이 맞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준호가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10년이 더 중요해요. 재건, 통합, 평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함께 한다면 제가 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5개국이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동북아 평화협정, 한반도 통합지원 국제기금 조성, 한국 주도, 미일 공동 후원, 10년간 1200억 달러 지원, 중국 경제 안정화 협력, 러시아 국경 안보 보장.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국 외교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70년 분단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준비와 협력의 승리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제 예측으로부터 정확히 8개월째, 저는 다시 펜타곤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사람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카터, 자네 보고서가 국가안보전략의 기준이 됐네. 영광입니다. 자네가 증명했어. 장관이 말했습니다. 준비의 중요성을. 한국은 10년 준비했고 성공했어. 미국도 배워야 해. 다음 위기를 준비해야 해.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자네가 새 팀을 이끌게. 동북아 장기 전략팀. 25명 규모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라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데이비드, 축하해. 고마워. 8개월 전 생각나? 사라가 물었습니다. 12명 앞에서 혼자 서 있던 거. 기억나요.
저는 웃었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냈잖아. 데이터 덕분이에요. 제가 답했습니다. 편견이 아니라 데이터를 봤어요. 그리고 준비를 믿었어요. 한국의 준비, 숫자로 증명된 준비.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차이를 만들었어. 예측과 준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다음은 뭘까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니까. 그럼 우리도 계속 준비해야지. 사라가 답했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고, 준비하는 거. 맞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게 우리 일이니까. 8개월 후, 한반도는 평화롭게 통합되고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 2,547만 명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식량, 의료, 교육, 일자리. 모든 것이 단계적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중재로 국제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은 약속대로 17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미국은 기술과 전문가를 보냈습니다. 동북아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갈등이 아닌 협력, 대결이 아닌 공존. 한국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간의 준비, 300만 수용시설, 15만 평화유지군, 6단계 계획. 모든 것이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세상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준비로, 세상은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협력으로. 지금까지 미국 펜타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10년 준비가 세계를 바꾼 순간이었죠. 여러분도 준비하세요.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함께 만들어 가세요. 작은 준비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